안녕하세요. 오늘의 질문 강국진입니다. 오늘은 블랙스완 14장, 우리가 개미가 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이제 3부의 첫 번째 장인데요. 나심 탈렙의 블랙스완은 1부, 2부를 거쳐서 이제 3부에 도달했습니다. 약간 뒤를 되돌아보자면 이 1부는 왜 우리는 블랙스완을 못 보는가 같은 주제로 우리가 보통 그 심리적인 측면을 많이 얘기하고 있고요. 2부에서는 그게 인간의 어떤 본능 그런 것 때문에 그렇다면 전문가는 블랙스완을 알아볼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2부에서는 전문가를 포함해서 누구도 블랙스완을 알아볼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부, 2부가 어떻게 정성적으로 얘기할 때는 이 책의 메인 몸통이고요. 이제 3부에서는 1부, 2부에서 약간 할 수도 있었던 어떤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이제 모아서 이제 조금 더 어떤 현대 사회와 현대 경제 시스템 혹은 어떤 통계적 분석에 대한 세부 사항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이 블랙스완 14장의 내용을 한 줄로 요약해 보면 이렇습니다. 극단의 나라에서 우리는 대개 개미가 되지만 그게 꼭 나쁘지만은 않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먼저 이 약간 복습을 하는 차원에서 극단의 나라라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극단의 나라라는 것은 재산이나 책의 판매량 같은 어떤 양들이 특이하게 분포하는 분야를 말합니다. 근데 뭐가 특이한가? 어떤 그 과거의 경험,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어제는 책이 2권 팔렸고, 뭐 그제는 책이 10권 팔렸고, 이런 과거의 경험이 무의미할 정도로 가끔 엄청난 크기의 양이 존재하는 그런 분야라는 거죠. 이게 어떤 걸 비교해 보면 알 수 있냐면, 예를 들어서 몸무게라고 하면 사람이 아무리 가벼워도 5kg 이럴 수는 없겠죠. 무슨 신생아가 아니라면. 그런데 재산의 경우에는 사람의 몸무게가 뭐 1톤을 넘어갈 수는 없는데 재산의 경우라면 어떤 사람보다 어떤 사람의 재산이 뭐 10,000배, 10만 배 더 많이 가질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떤 분야에서는 이 평균이 의미가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은 큰 양이 존재하는 그런 분포가 있습니다. 이런 예 중에 하나는 재산이죠. 방금 말한 것처럼. 그래서 유명한 기업가인 일론 머스크의 재산이라든가 혹은 유명한 책인 해리포터의 판매량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블랙스완이 나타나는 것이고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는 곳을 바로 나심은 극단의 나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느 것이 극단의 나라고 어느 것이 극단의 나라가 아닌가를 이제 확인할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대충 비교하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몸무게와 뭐 재산 이런 걸 생각하면서 알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정량적인 방식을 택하자면 나심은 그것이 프랙탈, 만델브로트, 파워 법칙의 세계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몸무게의 경우에는요. 몸무게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1,000사람이 있어요. 1,000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 상위 10명을 모읍니다. 그러면 그 10명들은 몸무게가 비슷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한선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의 몸무게가 1톤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몸무게가 무거운 사람끼리 모이면 점점 몸무게가 비슷해집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몸무게가 2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극단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부자들끼리 모이면 부자들의 재산이 비슷해지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부자들끼리 모여도 그 안에 부자 안에서는 여전히 다른 사람보다 훨씬 부자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그 훨씬 부자인 사람끼리 모여도 또 훨씬 부자인 사람이 있고 이렇게 그 상위권이나 하위권의 사람들을 모아서 그 사람들만 봐도 다시 여전히 상층부와 하층부로 확연히 나뉘는 그런 특성이 있는 것이 극단의 나라라는 겁니다. 이것을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파워 법칙이고 혹은 프랙탈 구조고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 나타나는 예는 예를 들면 단어의 사용 빈도 같은 것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말을 할 때 여러 가지 단어를 쓰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어떤 단어는 더 많이 쓰고 어떤 단어는 덜 쓸 텐데 이게 이제 이 어떤 단어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가를 이렇게 그래프로 쫙 늘어보면 그 그래프의 분포가 소위 말하는 파워로의 법칙을 따른다라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이건 종의 다양성에서도 이제 비슷한 것이 나오고요. 이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가 좀 더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극단의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을 때 우리가 그렇지 않은 나라, 평범의 나라에 살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것은 블랙스완 때문에 위험하다. 이것이 사실은 이 책의 메인 메시지죠. 그래서 블랙스완의 나라에서는, 그러니까 극단의 나라에서는 이제까지의 경험이 무의미할 정도로 가끔 엄청난 성공이나 실패가 존재합니다. 그 말은 아주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왜 이런 극단의 나라냐, 평범의 나라냐, 이런 걸 따져야 하냐면, 이런 걸 따지지 않을 때 우리는 세상에 실제로 존재하는 불확실성을 과소평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소평가를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사실은 극단의 나라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오히려 안전성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극단의 나라 얘기를 듣다 보면 이 나심 탈렙의 책에는 안 나오지만 이 삼국지 적벽대전에 나오는 연환계 얘기가 생각날 때가 많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삼국지에 나오는 얘기인데 이 배가 물 위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가 물 위에서 흔들리니까 배멀미라고 안 좋더라. 그럼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되겠는가라고 했더니 누가 그럼 배를 전부 사슬로 묶자. 배를 크게 하나로 묶으면 이 물이 이렇게 흔들어도 큰 이게 이어진 연환된 큰 배는 흔들리지 않아서 문제가 없지 않겠는가라고 했다는 거죠. 이게 연환계인데 그러니까 실제로도 좋았는데 여기다 대고 불화살을 쏘니까 한 방에 다 타버리고 말았죠. 이게 삼국지 적벽대전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비슷한 일이 많은 분야에서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나심은 말하기를 현대사회에서는 우리는 더 거대한 금융 시스템을 만들고 더 거대한 전기망을 만들고 더 거대한 정보망을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는 세상은 더 안전해졌고 불확실성이 줄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언제까지? 블랙스완이 나타날 때까지 말이죠. 화공으로 한 방에 잿더미가 됐듯이 우리가 얼마 전에 카카오 불통 사태를 겪었죠. 우리는 카카오가 불통이 되면은 은행이 막 그 연결이 안 되고 그런 걸 몰랐는데 그런 걸 한번 딱 겪고 나니까 누가 미사일 한 방만 때리면 한국이 완전히 멈춰설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걸 이제 깨닫게 되는 거죠. 이런 것이 나심이 말하는 블랙스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14장이 하려고 하는 것은 그 이전에도 극단의 나라라든가 블랙스완에 대한 얘기를 했지만 극단의 나라가 왜 생기는가를 좀 더 깊게 생각해 보는데 이 14장의 핵심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듯이 극단의 나라는 것은 언어의 사용, 논문 인용수, 재산, 책의 판매량 등 여러 분야에서 존재하는데 왜 존재하느냐 이거죠. 그런데 왜 존재할까의 첫 번째 답은 사실은 모른다입니다. 모른다. 왜냐하면은 이 세상은 앞에서 열심히 설명했듯이 이 극단의 나라가 왜 존재하는지를 전부 다 설명할 수 있을 만한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완전히 없지는 않고 여러 주장이 있고 그 주장들이 그럴듯하다는 거죠. 그 그럴듯한 주장 중에 하나가 셔윈 로젠이라는 사람이 슈퍼스타의 경제학이라는 것을 연구하면서 이제 토너먼트 효과를 주장했다고 합니다. 토너먼트는 말하자면 이 밑에 있는 사람들이 둘씩 짝붙여서 싸우면 또 위로 올라가고 그래서 나중에 점점 판돈이 커지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자면 엄청난 성공을 누리는 슈퍼스타 같은 사람이 존재할 수 있게 된다. 현대 사회는 이런 토너먼트 효과 때문에 극단의 나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이제 셔윈 로젠 같은 사람이 설명을 하나 내놨다 이거죠. 또 다른 설명은 로버트 머튼이라는 사람이 내놓은 건데요. 이 사람은 마테오 효과라는 걸 주장했다고 합니다. 이 마테오 효과라는 것은 마테오는
성경에 나오는 구절 때문에 이제 마테오 효과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 성공은 성공을 부른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은 한 번 이긴 사람은 두 번째 이기기가 더 쉽고, 두 번째 이긴 사람은 세 번째가 더 쉽고, 이래서 승자가 더 이기기 쉬워지니까 나중에는 어떤 그 사회의 모든 그런 부와 기회가 그런 성공한 사람한테 쏠리게 되어서, 이래서 극단의 나라가 존재하게 된다라는 주장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책에서는 잘 설명하지 않지만 저는 이제 물리학 전공이기 때문에 물리학 쪽에서도 보면 이제 뭐 상전이 현상 같은 그런 걸로 사회 현상을 빗대어서 설명할 때가 있거든요. 이제 상전이 현상이라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이제 물이었는데 물이 0도 직전에서는 물인데 조금만 온도가 내려면 물이 갑자기 얼음으로 변하면서 세상이 확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물리적 시스템을 보면은 뭐가 약간만 바뀌는데도 엄청난 일이 일어날 수 있는 약간의 어떤 요동, 약간의 어떤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아주 구체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그런 걸 보고 있으면 사회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지 않는가라고 해서 이제 그런 이해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 앞에 두 가지 얘기를 포함해서 이런 물리적 이론도 포함하고 해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과대 해석은 피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진짜 물리 이론처럼 엄밀한 모델이 아니기 때문에 정성적으로 그럴 것도 같다라는 것이지, 이것만으로 우리가 사회 현상을 다 이해했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극단의 나라라는 게 있는데 왜 있는지는 몰라라는 것이 이제 그 1부, 2부의 입장이었다면, 이제 여기서는 약간 더 전혀 모르는 것은 아니다 이거죠. 우리가 이런저런 식으로 그 이유를 알아볼 수는 있다. 생각해 볼 수는 있다. 그리고 지금도 물론 연구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겠습니다. 여태까지는 그런데 어떻게 생각하면 극단의 나라라는 게 말하자면 일론 머스크 같은 큰 부자는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서 돈이 없는 보통 사람, 무슨 주식시장 같은 데서는 개미라고 그러죠. 개미한테는 뭐 비교도 안 된다. 이런 식으로 약간 암울한 얘기였는데 나심은 동시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은 첫 번째로 이 세상에는 롱테일의 법칙이라는 게 있기 때문이죠. 이 롱테일의 법칙이라는 것은 그 분포가 있을 때 이 꼬리 쪽 부분이 보통 생각하기에 이 앞에서 말하자면 일론 머스크처럼 큰 부자가 있는가 하면은 아주 작은 재산을 가진 사람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집단적으로는 중요하더라라는 것이죠. 이 롱테일의 법칙은 사실은 아마존 같은 그런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게 말하자면 아마존 같은 쇼핑몰에서 가만히 보니까 해리포터 같은 그런 베스트셀러만 파는 것보다 정말 얼마 안 팔리지만 작게 팔리는 소량의 책이 팔리는 양을 다 합쳐봤더니 사실은 이 꼬리에 해당하는 판매량이 엄청나더라 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꼬리를 포기하는 것은 아주 큰 손해를 보는 것이라는 걸 알게 됐다는 것이죠. 나심이 근데 이 꼬리를 강조하는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어떤 거냐면 극단의 나라에서는 심지어 거인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누구도 안전하지 않다. 한때는 노벨 문학상을 받을 정도로 유명했던 작가들도 세월이 지나고 나면 여전히 기억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저런 작가가 있었어? 라고 할 정도로 잊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극단의 나라에서는 개미뿐만 아니라 거인도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이것이 개미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이유고요. 그리고 위에서 말하는 그런 롱테일이 중요하다는 것이, 그런 롱테일이 바로 잠재적인 새로운 승자를 길러내는 어떤 텃밭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개미들이 영원히 패자로 있는 것이 아니고, 극단의 나라에서는 거인도 위험하지만 개미도 다음 블랙스완에 의해서 승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곳이 극단의 나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미들은 물론 우리가 보통 민주국가에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민주국가에서는 평등을 추구하기 때문에 이제
문화적으로, 법적으로 평등을 추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극단의 나라가 아니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이제 일부 일처제라든가 부의 분배 같은 건데요. 예를 들어서 모든 부자가 이제 혼자서 옛날에는 그랬죠. 옛날에는 뭐 혼자서 엄청난 수의 여성을 거느리고 이제 다른 이제 힘없는 사람들은 이제 결혼을 못 하고 이제 자연의 세계에서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는데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이것을 평범한 나라로 바꿨다는 거죠. 재산도 이제 부자한테 세금을 많이 때려서 복지를 실현시키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죠. 하지만 그래서 이제 개미들이 정치적으로 이런 극단의 나라의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할 수도 있지만 이것 역시 또 과대평가하면 안 되는 것이 모든 분야에서 정치적인 해결이 가능한지 알 수 없고 그게 바람직한지조차 알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책이 팔리는 양이라든가 음원 수익이라든가 어떤 정보적인 쏠림이 있다고 할 때 그것을 인위적으로 조정해서 책이 골고루 팔리게 만들고 음원도 골고루 팔리게 만드는 일이 과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분야에서 오히려 그 돈을 이렇게 약간 복지적으로 분배하는 것은 사회적 합의가 있으니까 쉽지만 블랙스완, 극단의 나라 이런 것들은 너무나 많은 분야에서 생겨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방식만으로는 블랙스완을 다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나심의 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결론은 이거죠. 극단의 나라에서 우리는 대개 개미가 되지만 그게 꼭 나쁘지만은 않다. 우리는 적어도 부분적으로 극단의 나라가 생겨나는 원인을, 즉 블랙스완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심지어 제거할 수도 있죠, 정치적으로. 하지만 그걸 과대평가할 수는 없겠습니다. 자, 오늘은 챕터 14, 우리는 왜 개미가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강국진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